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쉬지 않고 1부에서 바로 2부로 넘어왔는데요. 닥터의 고생 개원 아카데미 전문가와의 만남 네 번째 의료 장비 파트 대표 김성근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얘기를 하다 보니까 1부에서 엄청 길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시고 계신 김성근 대표님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GI 메디테크라는 의료기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성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워낙 의료 장비 단가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3억, 4억씩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비가 많이 필요 없는 과도 있긴 합니다. 3천만 원이면 떡을 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여하튼 워낙 그 몸집이 크기 때문에 구매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과목마다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우리가 총론적인 얘기밖에 못 해드리고 강론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 구매에 있어서 저희의 첫 번째 고민은 중고를 살 거냐 신품을 살 거냐의 고민이었어요. 사실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 저는 중고로 처음에 많이 구매를 했고 일부에서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성근 대표님은 중고보다는 신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유 신품 하여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중고 신품 당신의 선택은?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 장비들, 저렴한 장비들은 다 신품을 구매하는 게 맞고요. 그 병원이 새 병원인데 뭐 자잘한 뭐 혈압계나 시력 측정기, 뭐 시력측정기, 산소화도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을 중고로 구매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외관상 좋지 않고 다만 이제 메인 장비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비용상의 이유로 본인이 쓰시는 그 고스펙의 고가 장비 신품은 비싸기 때문에 중고 장비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산 제품 중에 좀 스펙이 낮더라도 좀 더 저렴한 장비가 있으면 저는 국산 신품 장비를 갖다가 신품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중고 장비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중고 장비인지 아니면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중고 장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도 중고 시장에 가면은 뭐 겉은 말짱하고 아주 깨끗하고 뭐 윤이 바짝바짝 나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뭐 며칠 타다 보면은 뭐 고장이 발생해서 그 구매 금액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 판매업자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중고 장비들 내구성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얼마나 좋은 건지. 근데 그 사람들도 장담을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내구성의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말짱해도 언제 고장 날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도 보증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중고업자들이 중고 제품에 대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증 기간을 주는 업체들도 있지만 보증이 안 되는 부분, 보통 보증을 중고 제품 뭐 보증을 해주는데 그 보증이 되는 범위가 뭐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많이 해주죠. 근데 실제로 뭐 내시경 같은 경우는 스코업이나 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프루브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은 뭐 보증 기간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고 또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중고 제품을 사는 데는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중고 제품이라도 장비의 사용 이력이나 관리 이력 등의 이제 히스토리가 좀 확실하고 소모품에 대한 보증은 아니더라도 뭐 품질 보증도 잘 되어 있는 제품이라면은 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품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신품 장비, 국산의 좀 저렴한 장비를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품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오래 쓸 수 있고, 이게 오래 쓸 수 있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답이 정해진 건 없어요. 중고로 할 거냐 신품으로 살 거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신품 사면 좋죠. 뭐 신품이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를 일부에서 좀 강조해서 드렸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처음에 개원 자금이 부족해서 힘드시면 중고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고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중고 선택하셔야죠. 근데 이제 중고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좀 슬프기는 했죠. 저도 중고 사는데 나도 돈이 좀 많아가지고 신품 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쩔 수 없었고, 물론 이 국산 신품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국산 신품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안 쓰던 제품이었거든요. 제가 내시경을 지금까지 12년, 개원하기 전까지 12년 동안 썼던 제품과 다른 제품을 데모로 써봤단 말이죠. 데모로 써봤는데 저는 좀 안 맞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던, 제가 잘 쓰던 그 작품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바꾸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의외로 바꾸는 의사가 많거든요. A 내시경을 쓰다가 B나 C로 바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개원을 할 때. 자기는 A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B도 C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B, C를 사시거든요. 그런 사람은 B, C를 사시면 돼요. 국산 신품을 사시면 돼요. 단가가 좀 낮지만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제품을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은 A 제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A 제품을 쓰고 싶었는데 신상이 너무 비싸니 중고로 산 거거든요. 그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결정을 뭐 저희가 무조건 이게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거니까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재정적인 여유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중고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중고를 살 때는 어떤 좀 팁들이 좀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본체는 중고로 사되 실제적으로 많이 내구성이 많이 소모되는 거는 신품으로 좀 간다든가. 이제 자동차 중고차로 비유해 주셨지만 딱 맞거든요. 진짜 복불복입니다. 이게 말은 중고차 매매하는 데 가면 이거 뭐 얼마 안 됐어요. 뭐 의료 장비 하시는 중고 담당하시는 분도 이거 개원했다가 3개월 만에 망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테이프도 그냥 뜯자마자 바로 그냥 중고 시장에 나온 상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업체의 신뢰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믿을 수 있는 중고 제품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아까 이력, 장비의 사용 이력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제조년이 언제인지. 예. 그리고 저는 진짜로 그 중고 제품 때문에 노량진 그 중고 네. 그 수리하는 데까지 다 찾아갔었거든요. 진짜 보니까 와, 그 내시경 스코프를 중고로 사서 수리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거 보니까, 야, 그리고 저는 이제 폐업하는 병원 가서 그 중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번 간 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중고도 좀 사더라도 좀 신중하고 호구가 안 되게 바가지 안 쓰게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 신품 파는 본사,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이제 그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니까 중고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기네 회사 제품들이니까. 물론 그 본사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제품이 많이 유통이 되고 그런 걸 알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니까 그런 데를 물어보는 것도 물어봐서 그런 회사랑도 중고를 만약에 이제 원하신다고 하면은 찾아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자동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부품이나 차량 상태를 전문가들이 보면 알 수 있지만 의료 장비는 진짜 내구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 이제 그 부분은 복불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렴한 신품, 제가 말씀드린 그 비교는 그거죠. 이 중고품과 국산의 신품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했을 때,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신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제 장비 구매나 장비 선택의 고민에 빠질 때, 특히 이제 비용 문제하고 연관돼서 막 고민에 빠질 때,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고민이 깊어지면 계속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의사가, 자기가 자꾸 돈에 맞추다 보면, 자꾸 비용 따지고 금액 따지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특히 의료장비 업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개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업체들을 만날 텐데 많은 가머니스를 듣거든요. 원장님 이거 사세요. 이거 병원에 한 대 있으면 환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고객들이 엄청 좋아해요. 대기실에 뭐 이거 하나 설치하세요. 뭐 이런 가머니소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 원장님이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되고, 장비도요 정보를 많이 얻대 업체들한테 계속 얘기는 듣되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중고 얘기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키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타일로 장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 장비를 패키지로 구매하신, 턴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개별 장비를 구매하는 분도 계시고 턴키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세요. 저는 이제 제품의 병원의 상황별 또는 제품의 특성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장비를 개별로 구매하는 이유는 이 병원에 필요한 제품들이 다 뭐 동일한 제조사나 동일한 판매사에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또 해당 제품별로 여러 군데의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로 한 군데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로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대신에 그 어떤 A라는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따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한 제품마다 뭐 두세 개 업체의 경쟁사들을 만나시겠죠 원장님이. 그러면은 이게 병원에 필요한 모든 제품군으로 들어가면은 최소 20-30군데의 업체들을 만나서 미팅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개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제품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 회사를 만난다는 이런 이제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이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설령 그렇게 해서 다 만나시고 다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또 그런 어떤 가격적인 이득을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20-30군데를 만나는 그 물리적인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만큼의 보상은 못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패키지 턴키 방식의 그 판매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턴키 구매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생각하는데, 이 턴키 구매,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 구매, 턴키 구매라는 거는 여러 제조사나 이제 수입사나 이런 판매사의 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모두 통틀어서 저희 같은 판매 회사가 판매라거나 아니면 판매대, 저희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은 판매사를 소개해 준다거나 본사를 소개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드리는 그런 병원 하나를 모두 저희가 이제 서비스 관리하는
형태를 영업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런 터키 업체를 만날 때는 뭐 A라는 GI 메디테크라는 업체 한 군데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터키 판매 회사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는 만나서 비교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지를 정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또는 관련 업체를 세네 군데 만나서 결정을 했어요. 너무 많이 만나면 힘드니까 저는 두세 군데 추천드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정해서 입지를 정했다고 쳐요. 자, 정해지면 인테리어 업체를 또 두세 군데 만나요. 많으면 세네 군데를 만나서 그 중에 정해서 또 정하겠죠, 한 군데를. 그리고 이제 마케팅 업체를 만나서 또 두세 군데 중에 하나를 만나서 정한다고 쳐요. 근데 의료 장비는요, 너무 많아요. 만나야 될 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턴키라는 시스템이에요. 턴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통으로 하는 거, 통으로. 이거 다 무슨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용어였대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그냥 일괄 구매, 일괄 처리. 나머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이제 여기다. 네. 그럼 이제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뭐 미장, 도장, 뭐 시멘트 뭐 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나는 그 사람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턴키가 훨씬 편합니다. 알아서 다 해주니까. 대신에 단점은 턴키 업체도 마진을 먹겠죠. 안 먹는 회사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접촉을 하면 그 마진을 줄일 수는 있어요. 턴키 업체한테 주는 마진을 안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쪽에 예산이 3억이다. 내가 3억의 장비를 쓴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는 5%에서 10% 많으면 15%의 마진을 먹을 거거든요. 근데 장비는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엑스레이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이 턴키 업체가 엑스레이 장비를 소개하는 데서 남기는 마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엑스레이 장비가 다 먹거든요. 그쪽에서 마진을 먹거든요. 그래서 내가 엑스레이 장비랑 만나서 직접 거래해서 내가 턴키 업체를 안 통하고 장비 업체를 직접, 엑스레이 장비 업체를 직접 만나서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마진 많이 안 남기잖아요. 네. 엑스레이 중개해주고 거기서 수수료 안 먹잖아요. 네. 이미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메인 장비들, 수입사나 제조사가 따로 있어서 고가의 장비들은 저희가 그쪽 직영 판매, 대리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급을 할 수 없는 품목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레인지를 하는 거죠. 그 각각의 만남을 원장님들이 각각 연락을 취하셔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연결을 시켜서 스케줄을 잡고 소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저는 그 모든 병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품목을 납품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제품의 마진을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진을 남긴다는 거는 그런 굵직굵직한 장비를 사면서 중간에 마진을 더 막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여러 가지에서 어느 정도 마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소개하는 엑스레이 장비나 초음파 장비나 내시경 장비나 덩어리가 큰, 금액이 큰 거를 소개하는 데는 그렇게 마진을 많이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턴키를 좋아해요. 왜냐면 따로따로 만나면요,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초음파 하나 정하기 위해서 제가 7군데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도 경험이다 생각해서 7군데 업체하고 다 만나고 데모 다 받고 실제로 그 회사까지 찾아가서 데모 해보고 다 비교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너무 소모적이었던 거죠. 제 에너지가 거기에 너무 많이 뺏겼던 거예요. 개원을 준비하면 준비해야 될 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의료 장비한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큰 거 2개, 내가 주력으로 하는 제품 2개는 내가 개별 접촉하고 나머지는 다 넘겨야 되겠다. 훨씬 편해요.
저희는 이제 그게 일이죠. 그게 굉장히 그 큰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해야지.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죠. 경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마진을 생각하지 않고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희 제품에 마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마진을 취하는 회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직영 대리점에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비싸게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천차만별이겠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인 가격 측면에서도 저는 턴키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메인 장비 3가지를 구매한다, 3종류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한 종류당 3군데의 회사를 만난다 라고 하면 벌써 9군데의 회사를 만나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견적을 또 협상을 해서 다시 2번, 3번 받는다 그러면 이게 27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크고 나중에는 그런 정보가 많아지다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정보가 또 과하면 헷갈려서 적절한 판단을 또 못 내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턴키 업체에서 만나서 안내를 받고 원장님이 또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하면은 또 턴키 업체에서 알아서 또 그거를 팔로우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에너지 써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다 만나보시고 아까 27번 9개 업체 27번 미팅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초음파가 만약에 7군데를 만났고 견적을 다 받잖아요. 견적을 다 받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금액인데 예를 들면 너는 5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나 저기 4천만 원짜리가 만원 좀 드는데 4천만 원짜리로 좀 할까 고민하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새로운 견적을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마진을 작게 남기더라도 한 4,500에 드릴 테니까 저희 쪽 좀 구매를 해달라고 또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몇 번 미팅을 하다 보면 두세 번씩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계가 낙찰이 될 텐데 제가 고민하는 물론 경험 삼아 해보시는 건 괜찮은데요. 그렇게 여러 미팅을 해서 27번의 미팅을 해서 초음파를 하나 정했다고 쳐요. 턴키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아서 초음파를 정했다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한 200~300만 원 정도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200~3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힘든 과정을 겪는 거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200~3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27번의 미팅을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대신에 나는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면 차라리 턴키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턴키 업체를 정하실 때는 진짜 사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얘네들이 괜찮은 애들인지 봐야 돼요. 개원을 준비할 때 원장님들이 편하려고 나는 편한 게 좋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원장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원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또 많아요. 원장님 신경 하나도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원장님은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해외여행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업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이 이 원장은 조사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그냥 우리한테 다 맡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 턴키 업체도 대신에 턴키 업체를 한 3군데 정도는 적어도 3군데 5군데 아까 5군데 너무 많습니다. 한 3군데만 만나면은 답이 나오고요. 제 경험에 하면 그때 보통 3군데가 제품의 주요 제품들의 10가지, 20가지 딱 리스팅을 해서 견적을 갖고 오면서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할 텐데 예를 들어 A, B, C 3 업체가 각각의 제품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가면은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차이가 나는 업체가 있으면은 너무 많아도 문제, 너무 적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한 2군데, 3군데 보면 보통 제 경험에는 대동소이한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업체들은 조금 더 한번 신중하게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뭐 이런 것들 맞는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침대 베드 저기 하나 예를 들면 70만 원 하나요? 100만 원 정도 하나요? 네, 가격차가 다르지만 예를 들면 5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베드가 여기는 50만 원이고 여기는 60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50만 원짜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턴키 업체들마다 이게 물품을 한꺼번에 대량 주문해서 침대 뭐 A 침대 업체 병상 침대 업체들부터 막 100개, 200개씩 수주를 받아서 창고에 쌓아놓고 또는 계약을 해서 그 침대만 유독 싼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당연히 50만 원에 견적을 넣죠. 근데 보통은 60만 원에 견적을 넣는데 50이 싸네? 여기가 좋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들마다 턴키 회사들마다 주력으로 하는 좀 유난히 싸게 넣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원장님 저기 딱 우리는 이런 거 50만 원에 침대 50만 원에 납품합니다.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력하는 게 좀 차이가 천차만별이고요. 또 하나 인터넷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선택하시는 원장님도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은 턴키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네. 그냥 개별이란 얘기고 원장님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엄청 신경 씁니다. 나중에 뭐 3부에서 얘기하겠지만 턴키 업체가 정해지면 턴키 업체가 의료 소모품이나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원장님들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꺼져가 몇 개 들어오는지 주사기가 몇 개 들어오는지 이런 거 재고 관리를 거의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인터넷보다는 업체가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하면 이거 인터넷이 훨씬 더 싼데?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턴키 업체도 주력으로 이상하게 유난히 싼 제품이 몇 개 있는데 그거에 혹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주력 상품을 중개해 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를 연결시켜 주거든요. 턴키 업체가 예를 들면 엑스레이 살 거다. 엑스레이가 너무 많아요. 장비가 업체가 한 10군데 있다고 주면 그 중에 김성근 대표님이 몇 군데를 소개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 소개해 주는데 마진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이 턴키 업체가 주력 상품의 의료 장비를 소개해 줄 때 본인이 마진을 얼마큼 남기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안 남기는 거는 너무 그거 한 거고 조금은 남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남길 때 그거는 비교해 보면 알거든요. 왜냐면 그 엑스레이 A라는 엑스레이 회사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너 이 제품 얼마에 파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턴키 업체가 중재해줘서 그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이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턴키 업체가 1천만 원 남겨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교해보면 되는 거라서 적절한 선에서 마진을 남기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턴키 업체는 내가 일일이 컨택해서 고생하는 그 수고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대행을 해주는데 보면은 여러 병원들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평판이 좋은 제품들 우선으로 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평판이 좋다는 게 이제 제품의 퀄리티, 어떤 서비스 이런 것, 사후 관리 이런 것들 다 보고 그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말고도 그거 외에는 뭐 특정의 제품들 그런 거 원하시면은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컨택을 해가지고 알아보고 그쪽 업체랑 또 연결을 어레인지를 해서 잡아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턴키가 어떤 한 특정 업체만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뭐 민다 이것만 팔아야 돼서 제품을 선정하는데 제한적이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턴키 업체들을 좀 비교해보면 결국 규모의 싸움이거든요. 재고가 많고 제품을 많이 확보하고
좀 규모 있게 가는 그 통키 업체가 견적을 좋게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 통키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업체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규모 있게 가는 회사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병원을 경영하다 보면 많은 그 온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많은 조언들이나 정보나 우리 병원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경영은 외로운 원장의 혼자만의 싸움이긴 한데, 응원해주는 관객들이 있을 때 내가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턴키 업체, 아주 대규모로 가는 턴키 업체는 그냥 비즈니스예요. 주고 끝내고 어떤 인간적인 교류나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차라리 마진을 좀 주더라도 내가 나의 파트너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턴키 업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법적인 규제나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 급여를 청구를 하려면은 이 의료 장비가 심평원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이거 건강보험 심사평가 이제 심평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모품과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의료 소모품, 의료 진료 재료라 그러죠. 이제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의료 장비 이제 심평원이나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나 내시경 같은 제품도 필히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필증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양식들이나 신고하는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은 판매사에서 다 필요한 서류들을 다 만들어서 뭐 원장님한테 안내해드리고 원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크게 막 신경 쓰고 뭐 메모해두고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신고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신고들을 모르고 안 하고 계셔서 개원을 하는데 신고가 안 돼 있어서 개원 청구도 못하죠. 청구도 네. 못하고 병원 허가도 안 나오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가 의료기관 캐도 신고를 2, 3년 전에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워낙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근데 처음에 개원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의료 장비를 신고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걸요. 그리고 의료 소모품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르시는 걸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당연히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나 관련돼서 다 방사선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필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방사선 관련되는 의료 장비는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인젝터나 스네 같은 소모품인 경우에도 다 허가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장비 등록이 돼야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비 등록이 안 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을 못 받는 거죠, 심평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료 장비에 관련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런 거 해주는 업체를 만나세요. 그런 거 안 해주는 업체도 있거든요. 원장님 직접 하라 그러고, 원장님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원장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업체 만나지 마시고요. 얘는 봉지기로 이제 근무를 하실 때 보면은 컴퓨터에 모니터에 뭐 청구랑 리스트랑 쫙 다 뜨잖아요. 청구해서 그거 클릭해서 이거 진료했다, 이거 처방했다, 이 처방전만 쭉쭉쭉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있는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니까, 원장님들 처음에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시면은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베이스 집어넣어서.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원장님들 간혹 있긴 하셨어요. 간혹인가요? 제법 아닌가요? 옛날에는 제법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아시나요? 뭐 개고생 원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그 행정이 저는 조금 처음에 좀 어려웠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체 선정하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입지, 인테리어, 마케팅, 장비, 뭐 세무, 노무도 다 업체 선정하면 되잖아요. 네. 좋은 업체랑 만나서 계약하면 알아서 해준단 말이죠. 내가 김성근 대표님이랑 계약을 하면 장비 관련돼서는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행정은 또 다른 얘기예요. 행정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뭐 그다음에 장비 등록, 청구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는 있겠고, 어쨌든 장비에 관련돼서는 장비도 다 일부 제품은 신고하고 등록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만나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의료 장비를 구매할 때 인테리어 업체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우리 1부에서 좀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인테리어 도면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필히 이제 인테리어 업체랑 장비 업체랑 만남을 갖다 주선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은 인테리어 도면을 하기 전부터 주선을 해가지고서는 어떤 컨셉으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도면을 만드는데도 조금 시간을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병원에 설치하는 장비의 크기라던가 이 소모 전력 등이 자기가 이제 계획했던 거나 그 건물하고 맞지 않았을 때, 건물의 그 크기와 맞지 않았을 때,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또 도면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자잘한 장비들 말고 큰 장비들, 엑스레이, 내시경, 초음파, 하다못해 뭐 스트레처카, 뭐 침대 등, 뭐 이 베드 등도 이제 설치 위치가 이제 적합한지 인테리어 업체랑 도면을 같이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장님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고, 제 경험상 병원을 많이 한 인테리어 업체들은 그런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진료실, 수술실, 뭐 엑스레이실 등 공사 장소에 대한 뭐 얘기들을 먼저 하겠죠.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거고, 또 저희는 그 인테리어 업체랑 같이 그 도면을 보고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맞는 장비 아니면은 여기에 소비 전력은 얼마인데 이게 되는지, 이거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데, 설치만 가능하다 되는 게 아니라요. 설치한다면 동선이 아주 효율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필요한 겁니다. 일반 그 인테리어 업체들이 보면 설치 딱 됐으면 됐지 하는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다를 거고 이 제품 뭐 어디로 회전 반경이 다를 거고 하기 때문에 장비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입지를 선정할 때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이랑 같이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입지는 입지고 인테리어는 인테리어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도면을 짤 때도요, 의료장비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고 의료장비는 의료장비라고 생각하시지만 도움을 받으면 큰 혜택이 있거든요. 물론 도면을 짜주는 인테리어 업체가 정말 베테랑이어가지고 정말 뭐 손 안 가도 다 알아서 해주는 업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회사는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님들이 구매하는 의료 장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도면이 나오고 아까 스트레치카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 병실이나 이렇게 돌려가는 이게 회전 반경이 충분하지 않으면 스트레치카를 작은 걸로 특수 제작을 하면 돼요. 그냥 기존에 파는 제품 말고요. 약간은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어도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몇 개 그렇게 특수 구매를 했어요. 그래야지 돈 낭비가 안 돼요. 처음에 그냥 사가지고는 안 맞네 손해보는 거 하고, 그리고 뭐 진료실에서 침대를 놓는 것도 이게 따라서
이게 저희는 심지어 다리도 잘랐잖아요. 뭐 이런 일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뒤에 이게 배수구 이것 때문에 또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건강검진하는데 시력 측정 이게 시력 측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콘센트 내가 여기 설치할 거니까 콘센트 위치를 안 보이게 빼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엑스레이 전력량도 중요한데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엑스레이에 따라서 소비되는 전력량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파트에서도 얘기했지만 장비가 얼만큼 먹는 건지 전력량이 얼마인지를 사전에 알아야지 인테리어 공사할 때 조치가 돼요. 그러니까 전력량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미리 승합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장비 다 들어왔는데 이거 전력량이 원장님 지금 인테리어 여기 이 입지가 전력량이 딸려가지고 지금 안 돼요. 이 장비 못 써요. 그러면은 공사 다시 해야 돼요. 이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전력량 올리고 전선 다 따와야 되고 공사비가 만만찮게 들어가요. 그럼 미리 알았더라면 장비를 전력량을 좀 작게 먹는 장비를 사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목노임 할 때 꼭 의료장비 대표님을 좀 모셔놓고 의견을 좀 들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도면도 그렇고 의료장비 업체가 만약에 안 해준다 그러면 예? 그런 업체는 만나지 마세요. 안 해주는 업체 되게 많아요. 원장님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대표한테 맡겨야지 왜 제 의료장비 하는 저를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업체도 있는데요. 그런 분은 만나지 마세요. 그 인테리어가 다 되고 세팅이 된 다음에도 의료 장비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적이겠죠. 거기에 맞춰서 맞는 장비들을 사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소독기든 뭐 내시경이든 뭐 초음파든 뭐든 거기 이미 이제 세팅이 된 데 장소가 세팅이 된 데다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원하는 모델, 원하는 규격 이런 것들을 못하고 제한적으로 구매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미리 만나서 업체 인테리어와 장비업체를 만나게 해서 조율을 해서 좀 더 다채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인테리어만 좀 공사를 하고 좀 제한적으로 뭐 구매를 하실 것이냐 뭐 그 차이일 겁니다. 좋아요. 물론 뭐 도면 짤 때나 인테리어 고민할 때 의료장비 대표를 안 만나도 되기는 합니다. 나중에 다 문제가 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만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또는 병원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되게 무거운 책임감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실수하고 우여곡절 끝에 또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면 원장님들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날 겁니다. 그게 한정된 데에 맞춰서 막 하려 그러면 본인이 원하던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크기 때문에 미리 만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좀 만난다고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미리 다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여러 사람이 한번 확인해보고 하는 건 좋죠. 저도 도면 나오고 김성근 대표한테 보냈어요. 좀 봐달라고 도면 좀 봐달라고. 뭐 의료장비 설치하는데 문제 없겠냐고. 그래서 고민을 미리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도면에는 이렇게뿐이 안 들어가는데 이런 제품들은 안 들어가고 이런 제품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 고민하실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이게 늘어나는 거죠. 판단하실 수 있는 그 조건도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인테리어 이 도면을 바꿀까? 아니면 여기에 맞는 제품을 할까? 좀 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미 된 데에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보다 두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 침대 나를 맞추지 마시고요. 나한테 침대를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인가요? 하여튼 신화에 보면 침대 맞춰서 막 다리 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 침대 사이즈에 내 몸을 맞추지 마시고 내 몸에 침대 사이즈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개원할 여러분들의 병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추면 돼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맞추시면 되고요. 인테리어 다 나오고 도면 다 나온 다음에 내가 의료 장비를 맞춰서 넣지 마시고 내가 의료 장비 넣을 거 어떤 건지 다 생각해서 도면을 그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요. 그 병원 경영하다 보면 개원 준비하다 보면 제일 황당할 때가 그런 거거든요. 원장이 이산이야 가자 했는데 가는데
이 산이 아니야, 저 산이야.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본인도 무너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산인지 저 산인지 미리미리 다 설계하고 준비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이 산이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의료장비 구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3부 넘어가기 전에 좀 소소한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가격 흥정. 우리 업체들하고 만나보면 이제 가격 흥정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의료장비 업체는 가격 흥정이 되게 중요하고 예민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병원 개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봉지로 근무할 때 개원했던 병원에서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때 많은 업체들을 만났거든요. 야, 가격 흥정이 정말 끝도 없이 되더라고요. 와, 난 깜짝 놀랐어요. 막 5천만원짜리 장비가 3,500만원까지 내려가는데, 와,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장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업체는 일단은 막 깎을 때만큼 깎아라. 그러면은 경쟁을 하니까,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초음파가 5천만원인데 B 업체에서는 4천만원에 준다는데 A 업체한테 야, 자 4천만원이라는데 나 저거 사고 싶은 사가. 누구 거가 마음에 드는데 저 4천만원이네. 누가 얼마까지 줄 수 있니? 그럼 또 4,500만원짜리 깎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손해를 감수하고 500만원 깎아드릴게요. 4,500만원은 하시죠. 이렇게 하면 또 B 업체한테 가가지고 야, 저기서 5천만원에서 4,500만원 깎았는데 너 4천만원이니까 500만원 더 깎아서 3,500만원 줄래? 그럼 난 얘한테 살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원장도 계시고,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가격을 엄청나게 다운 시키는 원장도 계시는데,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결국에는 3,500만원에 납품을 했어요. 초음파 담당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 병원에 안 오고 싶다. 이 방향으로 오줌도 안 오고 싶다. 나 AS 부르면 절대 안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뒷담화로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가격을 많이 깎는 게 좋은 거는 아닌데, 원장 입장에서 보면 가격 흥정이 되네, 여기까지 다운이 되네,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원장님들이 가격을 왜 계속 깎을까요? 깎아주기 때문에 깎는 거잖아요. 깎아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원장님들 처음에 이제 우리 준비할 때가 한 5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고, 그 전에는 훨씬 더 심했고, 그 장비 판매업자들이 거의 사기꾼 같았어요. 저도 그 하루 견적서를 갖고 오고 그 다음날 비싸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 20%가 다운이 돼서 갖고 오고, 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뭐 어디 준다, 얼마까지 준다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다운해서 갖고 오고. 요즘도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저희가 완전히 뭐 사기를 치러 오는 사람 같은. 당연히 병원에서는 업자들은 얘네들은 다 비싸게 불러서 오니까 당연히 깎아야 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 그런 것들 이제 느끼는 눈빛 너무 싫었고, 그래서 제가 같이 다른 업체 경쟁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깎을 거니까 애초에 이만큼 불러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까? 그런 암묵적인 그런 네. 합의, 관리에 있어서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좀 그런 방법을 지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애초에 처음부터 제시를 하고, 그 판매 금액이 10% 아무리 깎아도 뭐 그 정도와 마지노선에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워낙 그 정보가 많이 빠르게 전달이 되니까 옛날처럼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간혹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어디는 마진을 크게 남겼다라는 업체끼리 이제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들은 이제 그들도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뭐 건너서 알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병원에서 물어봤을 때 이거 얼마에 샀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고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업체들이 왔을 때 그래도 항상 더 싸게 안 되냐, 더 깎아달라 얘기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거기서 계속 깎아준다. 아, 된다 하면서 계속 그 뭐 금액이 뭐 5천만 원 됐던 게 3,500까지 갔다면 저는 그런 업체랑은 거래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체. 그러면서 3,500을 깎아서 저희가 마진이 없습니다. 손해를 보고 팝니다.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어요. 회사가. 손해를 보고 팔면 그 회사는 망하는데 어떻게 손해를 보고 팝니까? 그런 게 없는데, 대신에 마진이 없는 대신에 본인이 생각했던 마진보다 뭐 확연하게 적거나 뭐 운영이 안 될 정도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후 서비스와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 판매 금액에는 사후 서비스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5천만 원 채우고 나 100만 원 딱 먹고 4,900만 원인데 그 5천만 원 사서 100만 원 딱 먹고 팔았어. 1억 불렀다고 5천만 원 주고 팔아서 100만 원 딱 남겨 먹었어. 그러면은 그 병원에 딱 100만 원 남았는데 그 판매한 사람이 뭐 가서 뭘 어떻게 해줄 비용도 안 나오는데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오프 더 레코드인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AS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되게 공감이 돼요. 예를 들면 인테리어도 마진을 남기잖아요. 한 15에서 15% 정도는 마진을 남기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AS를 1년이든 2년이든 해주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너무 단가를 낮추면 AS가 늦어져요. 또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전등이 하나 나갔어요. 불러도 안 와요. 간다고 하고 안 와요. 초음파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초음파 당장 이거 안 고쳐주면 내 진료를 못해서 병원 수익이 하루에 뭐 엄청 떨어지는데, 장비업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너무 마진을 안 남기고 팔았는데 AS 신청했다고 바로 오겠습니까? 근데 정말 줄 거 주고 마진 줄 거 주고 정당하게 정직하게 했던 업체라면 원장님 부르면 원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가겠습니다 하면서 와서 바로 고쳐주겠죠. 그런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개원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상대방 업체한테 내가 쟤는 사기꾼이니까 무조건 깎아서 나는 무조건 가격을 후리쳐서 최대한 안 줘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줄 건 주시고 받을 건 받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멀리 내다보면 결국 파트너잖아요. 날 도와주는 협력하는 저의 가족까지는 아니지, 저의 상생하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격을 후리치는 게,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그 초음파 업체는요, 제가 근무하는 기간 중에 고장이 나도 안 왔어요. 나중에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뭐 대표 원장님이 그렇게 가격을 후리쳐가지고 마진 하나도 안 남기고, 저는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했는데, 실적이 나야 되니까 팔기는 했는데 진짜 팔면서도 욕 나왔다고,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개원하고 나서 그분하고 만났을 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비즈니스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너무 모질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진 드릴 건 드리고요. 가격 흥정도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한 번쯤은 얼마까지 좀 깎을 수 있냐고, 얼마까지 DC해 줄 수 있냐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너무 후려치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군데 이제 업체하고 비교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는 정찰제가 좋은 것 같아요. 김성호 대표님은 거의 정찰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저희 이만큼 마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만큼 견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차라리 깔끔한 것 같고, 누차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마진을 남기는 데가 더 나아요. 마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박식 가는 데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돼서 궁금한 게 이제 바가지 쓸까봐 걱정이거든요. 호구될까봐 걱정이거든요. 의료 장비에 관련돼서는 특히나 뭐 다른 데서는 뭐 7천만원 샀대, 나는 9천만원이야, 나 2천만원 뭐 이렇게 손해보고 바가지 쓴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원장님들은 바가지 안 쓰는 방법이 뭡니까? 바가지 쓰는 경우가 옛날처럼 많지가 않죠. 요즘에는 딱 보고 너무나도 이제 정부가
많이 이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바가지 쓰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 간혹가다 쓰게 되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계속 이어지는데 복수 견적 받으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제품이라도 대학병원하고 세미병원하고 개인병원하고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 영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어떤 뭐 입찰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건 어디가 뭐 대학병원급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개인병원 급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모든 병원과 비교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병원의 규모와 뭐 비슷한 동일한 그런 규모의 병원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어느 정도 구매를 했니 라고 해서 확인하시면은 그 정도 선에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차는 잘 모르지만 차를 살 때도 같은 기종이도 옵션에 따라서 되게 다르잖아요. 어떤 옵션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고, 장비도 그런 것 같아요. 장비도 옵션에 따라서 너무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바가지를 진짜로 쓴 건지 아니면 옵션에 따라서 가격 차등이 있는 건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바가지를 쓸까봐 걱정되는 원장님들에게는 업체 선정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좀 정직하고 그런 업체를 만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나는 게 바가지를 안 쓸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복수 견적 얘기하셨는데요. 원장도 좀 아셔야 돼요. 알고 계약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원장님이실 텐데, 장비에 대해서도 조금 만나보시고, 저는 봉지기 때부터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원 임박해서 만나면 마음이 급해지고 판단이 조금 미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개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봉지기 때부터 자꾸 만나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게 필요해요. 개원을 하셔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바닥에서 개고생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희 병원에 연락하는 사람도 많고,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만나면 이 사람은 개원하면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네. 많이 만나보면 이 사람은 아직 개원 준비 덜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개원하면 망할 것 같은데 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저는 그만큼 준비가 됐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의료 장비에 대해서도 봉지기 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내시경 장비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개원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초음파 장비가 뭐가 있고 어떤 초음파가 가장 좋고 내한테 맞는 초음파가 뭔지를 모르시는 원장님이시라면 아직 개원 준비가 덜 되신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셔야 되고요. 장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장비를 썼을 때 수가가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중에 개원하셔서 수가 얘기 들어보면, 수가가 이제 비용이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야,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걸요? 아니, 내시경 하면 내가 용적을 만약에 안 떼면 내시경 비용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2억짜리를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김성근 대표님한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인터넷 구매. 네. 진짜로 괜찮은가? 인터넷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래하던 원장님이 인터넷이 더 싸다고 엄청 고민을 하신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개원하시는 원장님들 중에 업체 선정했다가 나중에 인터넷 구매로 변경하시는 분이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구매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뭐 아주 메인 장비들, 고가 장비들은 인터넷 판매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제 기초 장비들, 뭐 소모품들이 보통 인터넷에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주문하는데, 가격은 당연히 인터넷이 제일 싸죠. 거기는 저희처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영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바로바로 배송만 해주면 되니까 저희는 뭐 설치까지 같이 다 해주는 업체고, 그러니까 인터넷 업체는 이제 그런 가격이 싼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제품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여러 군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다시 그걸 각각의 주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제품을 다 받은 다음에 설치 본인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교환이나 반품을 해야 될 때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뭐 다 해주긴 하겠지만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개원 시에 이제 뭐 제품들을 주문을 했을 때 적정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구비를 해놨다가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서 반품을 하려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반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60일, 60일, 보름이면 보름, 이게 요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라고 뭐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뭐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미 근데 이거 내가 필요가 없고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환자가 어느 정도 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품 시기를 놓쳐서 반품을 못하면 이게 쓸모없는 제품이 되는 거고, 또 반품이 된다라고 해도 제가 직접 반품 요청을 하고 그걸 또 포장을 해서 직원이 하든 뭐든 포장을 해서 그쪽으로 다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취소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불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의료 장비나 소모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수입품 같은 경우는 재고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원료나 뭐 기자재가 부족한 제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서 승인은 됐지만 구매 확정은 됐지만 제품이 계속 안 오는 경우, 내가 필요할 때 구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업체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제품이 필요했는데 뭐 그런 이유, 뭐 재고가 없거나 아니면 수입의 일정으로 해서 뭐 늦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갖다가 안내해드리고 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드리는 업무까지도 해서 그런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고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은행들한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김성근 대표님이 하실 때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었어요. 계속 연신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었는데 100% 공감합니다. 인터넷 구매하지 마시고 업체 이용하세요. 근데 호가수는 있어요. 인터넷이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그거 일일이 신경 쓰고 있으시기에는 힘들어요.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일례로 그런 게 있어요. 개원을 할 때 의료 소모품 관련돼서 뭐 주사기나 꺼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 수액이나 이런 거 소모품 관련돼서 한 트럭이 들어간대요. 한 트럭이 들어가는데 반품이 한 절반 정도 반품이 된대요. 한 트럭의 절반이 반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고 치면 주사기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꺼즈도 수백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 못합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한 300개 리스트를 가져오면 나 이거 필요해 딱딱딱딱 찝었을 때 주문해서 들어온 거 보면 이거 아닌데? 이거 내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사이즈 안 맞는데? 한 트럭이 들어왔다가 절반이 나간다고요. 절반이 반품이 된다고요.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우리 병원에 필요한 최종적인 소모품들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개를 준비했다가 한 달 지나도 10개도 안 써서 90개를 반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번잡스럽고 귀찮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다 한다? 힘들어요. 직원들한테 시킨다? 직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려고 하면 진짜 10원 아끼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네 정신병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차라리 10% 마진 주고 그냥 업체한테 맡기는 게 낫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셔서 세팅이 다 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그래도 내가 인터넷을 계속 주문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그때그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말 급한, 이거 내가 급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는 어차피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항상 그 뭐 모든 것들을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재고 관리가 생각보다 좀 힘들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배우지배우도 그렇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어.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써. 그러면 이제 제법 많아. 그걸 이제 반품을 해주냐는 거죠.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업체는 가능도 하다는 거죠. 다른데 다른데 판매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받아서 하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의료 장비 업체는 저랑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병원을 경영하고 개원을 하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장비를 사고 소모품을 구입을 하지만 저는 이분과의 협력하는 상생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병원이 힘들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저의 조력자고, 우리 병원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신호등이고, 제가 힘들 때 하소연하는 대나무 숲이고, 다른 병원이 잘 되는 비결들을 우리 병원에 적용하라고 조언해주는 제갈공명이에요. 이런 분을 필요해요. 이런 분을 없으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제가 너무 감동적인 멘트를 한 것 같은데요? 나 닭살이 그 돋았는데? 정도 아닌데 부담이 확 커지는데요. 그 정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갈공명에서 이렇게 되게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뭐 꼭 필요하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좀 감사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병원에 저도 마찬가지로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병원 원장님들을 저희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가는 심동체인 거죠. 병원이 잘 돼야 저희도, 병원이 잘 돼서 환자가 많아야지 쓰는 제품들도 많을 테고, 그럼 저희도 다 판매가 더 늘어나서 저희 회사도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병원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좋은 방법이나 뭐 다른 병원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근데 그렇다고 뭐 다른 병원들의 비주얼 보자 이런 얘기들 갖다 병원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있으면은 해드리고, 아니면 또 오히려 원장님께서 다른 병원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이나 뭐 이런 것들,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또 저희가 또 다른 병원에 말씀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정보 교류를 하도록 저희가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만드는 가교 역할도 가끔씩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저희가 항상 그 원장님들도 보고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직원분들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누굴 속인다거나 뭐 가격을 뭐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오픈이 돼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병원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매주 다니고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얼굴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고 신뢰 있게 저희들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좋게 봐주시는 원장님들이 있으셔서 저희도 계속 그 회사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좋은 파트너, 저희가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좋은 파트너 많습니다. 저희 말고도 나쁜 회사들도, 안 좋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회사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파트너 만나서 병원
좋은 병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부에서는 GI 메디테크 연락처 자막이 안 나간 것 같아서 지금 좀 깔아주시고요. 그래도 긴 시간 우리 또 3부 4부도 있는데 시간을 허락해주신 김성근 대표님한테 보답하는 차원에서 회사 소개 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자막 깔아주시고 연락처. 저희는 그 본사는 서울 광진구에 그 군자동에 있고요. 저희 영업사무소하고 그 판매 영업소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 원장님 병원도 수원입니다. 네. 저희가 수원하고 인천, 뭐 검단, 김포, 뭐 경기 지역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좀 어느 지역이든 병원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병원이 대학병원까지 합쳐서 개인 병원은 한 25군데 정도, 그다음에 대학병원 한 10군데 정도, 세미 준종합병원도 한 3군데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원마다 개인 병원들은 저희가 의료 장비 소모품을 갖다가 전납을 주로 전체 납품, 턴키 영업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제품들,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 모르는 제품들도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찾습니다. 찾아서 알려드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그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